반갑습니다. 화학 원 1강 시작하겠습니다. 화학의 언어, 첫째, 불의 발견과 이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문명을 시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불의 발견, 이용이라 하겠습니다. 화학의 모체라고 불리는 연금술도 불을 이용하여서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연금술로서 이것이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연금술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화학의 지식, 기술이 축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로 철의 발견과 이용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철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용광로, 우리 대표적인 것은 포항 제철 공장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넣어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철광석, 코크스, 석회수. 자, 첫째, 이 코크스는 여기 코크스인데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또 일산화탄소가 철을 환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석회석의 역할이라는 것은 철 속에는 불순물로 SiO2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먼저 석회석이 열분해가 일어납니다. 열분해. CaO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또 CaO가 불순물 SiO2하고 반응을 해서 슬래그로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것으로서 이 철은 처음에는 이 농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우리 생활의 각종 생활용품, 교통수단, 건축물, 우주산업, 우리 인류 문명 전 분야에 철은 이용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아모니아 합성 이용에 대해서 우리 생명체, 생물체는 이 질소가 이 단백질, 핵산의 중요한 원소가 질소입니다. 이 질소는 어디에 있느냐? 공기 중에 약 80%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것은 요게 뒤에 나가면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는 삼중결합으로 질소는 아주 안전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것이 화합물로 바뀌느냐? 번개를 친다. 또는 이 콩가 식물의 뿌리혹 박테리아에 의해서만 이것이 NH4NO3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질소 고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질소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기 중에 약 80%, 정확하게 7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동물, 식물, 생명체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질소의 순환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세 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번개라든지 콩가 식물입니다. 이 뿌리혹 박테리아에 의해서 아모늄 이온, 질산 이온으로 바꾸어집니다. 이것이 식물이
흡수를 하여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동물은 이 사람이 여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물은 이 식물을 먹음으로써 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할 때에 이 질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암모니아 요소가 밖으로 우리 동물의 배설물 형태로 이것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동물의 배설물 또는 이 사체, 죽은 거죠. 동물, 식물이 죽을 때에 이것이 땅속에 있는, 땅속에 탈질소 박테리아가 땅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질소로 바꾸어줍니다. 동물의 배설물 사체를 분해해서 다시 공기로 바꾸어주고, 공기 속으로 내보내고, 또 공기 속에 있는 것이 다시 식물, 동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이것을 질소의 순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인공적으로 과학자가 독일의 하브라는 과학자가 최초로 이 암모니아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을 한 과학자, 유명한 하브. 이것은 공기 속에 있는 질소, 이 수소 기체를 반응을 시켜서 이때 촉매를 산화철, 압력을 고압장치입니다. 200기압, 우리 대기압이 1기압이죠. 200기압의 이 압력장치, 고압장치 속에서 온도를 500, 600도를 유지할 때에 이 암모니아가 얻어지는 것을 처음으로 개발하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질소 비료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농작물의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화석연료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화석연료가 만들어진 것은 지질시대에 생물 사체가 땅속에 묻혀가지고 높은 압력, 열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화석연료. 종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와 같은 것인데, 자, 요 한 가지씩 석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은, 이것은 전기기관차의 연료, 화력발전소, 또 공장의 연료로서 석탄이 사용되고, 석유, 우리는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와 같은 이 자동차 연료죠. 연료.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 산업 소재, 이와 같은 원료가 석유에서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이것은 요 석탄, 석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연료, 천연가스, 우리가 이것을 LNG라 하죠. LNG. 그 다음에 우리 가정용 난방연료에 이용되는 것이 천연가스. 자, 이 화석연료는 산업혁명을 가져왔고 교통의 혁명을 가져왔으며, 우리 각종 우리 생활 제품, 용품, 각종 소재를 만드는 원료가 이 석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은 이산화탄소, 이것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화학의 전반적인 개요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개요. 이제 구체적으로 화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분류할 때에 이 순물질이다, 혼합물이다. 이것은 혼합물은 말 그대로 순물질이 이 두 가지 이상,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기가 혼합물입니다. 우유, 암, 설탕물 이와 같은 혼합물. 순물질은 순수한 것, 섞이지 않은 것이죠. 순물질은 원소와 화합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 원소는 예를 들면 수소기체, 산소, 오존, 탄소 이와 같이 원소가 한 가지인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원소. 이것은 두 가지,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 예를 들면은 물은 H2O입니다. 이산화탄소는 CO2, 암모니아는 NH3 이와 같이 원소가 두 가지 이상, 이것을 화합물. 원소와 순물질은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혼합물은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자가 뭐냐, 분자가 뭐냐. 자,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는 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자, 이게 그림에 있듯이 원자는 그 중심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 그 주위에 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자의 모형이라 하는데, 다시 이 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핵은 양성자라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 중성자, 말 그대로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것이 원자의 핵, 그 주위에 전자, 이렇게 된 것이 원자가 됩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 무수히 많은 화학 반응은 어떤 거냐? 이 원자의 재조합, 원자가 이렇게 다르게 합쳐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아주 중요한 화학 반응에 대한 정의.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리튬 원자다, 베릴륨 원자다, 탄소 원자다 했을 때에 항상 여기서 보면 이 원자는 어떤 원자든 간에 이 전기를 띠지 않는다. 중성이에요. 중성. 왜냐? 이 핵 속에 들어있는 플러스 양성자의 개수하고 이 주위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자, 탄소 예를 들면은 요 양성자가 6개입니다. 주위에 전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자, 리튬 예를 들어 봅시다. 리튬은 핵 속에 양성자가 3개, 그 바깥쪽에 전자가 3개. 이렇게 무조건 모든 원자는 전기를 띠지 않는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온에 대해서, 자, 이온은 두 종류입니다.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 자, 이것은 전자가 화학 반응을, 여기서 말하는 이 화학 반응이라 하는 것은 핵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핵, 중심에 있는 핵은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냐?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 잃어버리든지 다시 전자가 더 들어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화학 반응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원자 이거 중성이죠. 중성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 하면은 이것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양이온입니다. 이온이죠. 자 이거는 외래어 이온의 우리말로 그대로 사용하는데 자 여기 원자가 있다.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화학 반응은 어떤 것이냐? 핵은 바뀌지 않습니다. 핵은 항상 그대로 화학 반응.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바깥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 다음, 자 우리가 조금 전에는 원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자가 뭐냐? 분자라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 성질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물 같으면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같으면 그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입니다. 자, 이 분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자, 원자가 모여진 것. 결합이 2배 이상, 2개, 3개, 4개,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엄청난 우리가 개수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2배 이상 원자가 모여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이것이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 같으면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이렇게 붙어서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암모니아 같으면 질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3개가 결합이 되어서 암모니아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또 공부하게 됩니다만 비활성기체 주기율표, 우리가 이 주기율표가 있으면 제일 오른쪽에 이 18쪽 이것을 우리는 어떤 것이냐? 자 여기 있듯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자 이것을 우리는 이 18쪽 이것을 우리는 비활성기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물질은 결합을 합니다. 원자가 결합을 하지만 이것은 결합하지 않습니다. 왜? 이 한계 그 자체로서 원자 그 자체로서 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그 한계로서의 성질,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원자 분자라 합니다. 이것은 산소는 2개가 모였다 해서 이원자 분자. 그 다음 쭉 3, 4 이런 것은 전부 다 마늘 다자 다 원자 분자. 자, 이것은 우리가 또 뒤에 가면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또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하나로서 고유한 성질을 갖는 분자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 원소, 우리가 현재 원소 주기율표에서 114가지가 현재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밝혀지고 새로운 원소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는 114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약속, 표시하는 예를 들면 수소 같으면 우리가 H로 이것은 영어로 하이드로전 이렇게 해서 그 H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헬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륨.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헬륨 이렇게 해서
우리가 HE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을 한 것을 우리는 원소의 기호라 이렇게 하고 화학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식. 자, 여기서는 분자식, 실험식, 다음 뒤에 나가면 시성식, 구조식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식은 자 분자식은 어떤 거냐? 자 예를 들어 물 같으면은 자 원자의 종류 뭐가 되어 있습니까? H라고 O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것은 2개고 요거는 1개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자식이라. 자, 이런 우리가 생략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어떠냐? 탄소라는 원자하고 산소라는 원자의 종류지요. 원자의 종류에다가 이것은 탄소 1개하고 산소 2개로 결합이 되어 있다. 해서 이런 생략, CO2.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분자식. 그 다음 실험식은 뭐냐? 자, 분자식을 갖고서 예를 들어서 분자식을 갖고서 그 숫자를 최대로 약분을 한 식. 이것을 우리가 실험식이라. 자, 예를 들면 벤젠의 실험식이 뭐냐? 요걸 최대로 약분하면 요거 6이기 때문에 1이죠. 1. 요거 1은 생략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벤젠에 대한 실험식은 CH다. 자, 포도당이 있습니다. 포도당. 이거 실험식은 포도당에 대한 실험식은 뭐냐? 이것은 6을 가지고 약분이 최대로 약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 2, 1이죠. 그 1을 생략하니까 CH2O 이렇게 하면 이것이 포도당에 대한 실험식이다. 실험식. 자, 실험식은 그럼 어떤 경우에 실험식을 사용하느냐? 우리 생활에 우리 가까이 있는 소금, 염화나트륨은 실험식을 사용합니다. 왜냐? 이것은 이온 결합 물질. 자,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 우리가 뒤에 가면 또 나오는 공유 결합 물질, 금속 결합 물질, 이런 그 물질을 그 결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것이 한 개만 이렇게 NaCl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수히 많이 이 3차원적인 이 거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3차원 거물 구조라 이렇게 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은 이 우리가 소금, 조그마한 소금 한 덩어리 같으면은 여기 NA하고 CL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뭉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Na 플러스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고 Cl 마이너스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 무한대 이런 것을 이걸 다 생략하고 1대1로 자 여기서 NA하고 CL이 1대1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 NaCl로 할 때에 요 양이온, 음이온도 생략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금속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속도 우리가 철 가루 조그마한 그 하나 가루 같으면 여기는 철 원자가 무수히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의미는 그런 거죠. 철이 무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철 원자.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생략하고 철을 불이 금속이다 하면은 이렇게 Cu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이온 결합 물질이나 금속 물질은 우리가 실험식으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화학식량하고 몰에 대해서 몰은 외래어입니다. 우리가 몰 할 때 이렇게도 쓰고 또는 이를 생략하고 몰 외래어입니다.
외래어를 사용합니다. 화학식 양이다. 양이다는 것은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을 합한 것. 이것을 우리는 화학식의 양이다. 자, 여기 보면 화학식 양은 원자량, 이온량, 분자량, 실험식 양 이렇게 네 종류의 화학식 양이 있습니다. 첫째, 이 원자량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원자는 우리가 쉽게 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은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 우리 몸으로 비롯해서 우리 칠판이다, 우리 지금 펜이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 질량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그 가벼운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실제 질량을 사용하지 않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나타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이것이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 적어놨는데 탄소의 질량수 요 위쪽에 약속을 요 위에 쓰는 것을 우리가 질량수로 표시한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질량수가 12짜리 탄소 원자를 12.00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이걸 기준으로 딱 잡아가지고 그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 원자량이다. 예를 들면 수소 같으면은 이 탄소 요거죠. 기준을 저울에다가 밸런스 저울에다가 한쪽에다가 탄소를 얹고 수소 원자를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개 이 얹어보니까 12개의 그 얹었을 때에 이것이 수평이 되더라. 수평. 그래서 수소를 1로 한 것입니다. 수소의 원자량을 1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산소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방법. 이 탄소를 여기 탄소인데 이걸 네 개를 얹고 산소를 1개, 2개, 3개 얹으니까 이것이 밸런스가 딱 맞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4개 얹으면 아까 요거 11호 해야 한데 약속했죠.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느냐? 48이죠. 48. 그러니까 요거 3개니까 얼마에다가 3개냐? 16이죠. 16 곱하기 3하면 요거 48이죠. 그래서 산소는 원자량을 16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요 원자량. 이것이 이 원자량은 중요합니다. 원자량. 이것을 가지고 분자량, 이온량, 실험식 량 이런 것이 원자량을 갖고서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원자량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음 평균 원자량. 자, 여기서 이 동위원소.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염소 원자는 질량수가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습니다. 두 종류. 그런데 이것이 존재 비율이죠. 존재 비율이 이렇게 75.8%, 24.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이든지, 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에든지 간에 이 염소를 무작위로 랜덤하게 무작위로 딱 취하게 되면은 이 퍼센트가 항상 안 바뀌더라, 일정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염소의 원자량을 사용할 때에 35를 쓸 수도 없고 37도 쓸 수 없습니다. 얼마를 써야 되느냐? 여기 평균값 35에 75.8%, 37에 24.2%, 여기 평균이죠. 35.5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우리 우주에는 이 35.5라는 것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곳에든지 이 비율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는 염소를 35.5를 해도 무방합니다.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분자량. 지금까지 우리는 원자량을 했고, 자, 분자량은 어떠냐? 이제 원자량을 사용한다 그랬죠. 자, 원자량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물 같으면 물 분자량이 얼마냐 하면은 물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량을 무조건 합하면 됩니다. 자, 산소가 얼마라 했습니까? 16이라 했죠. 수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개, 요거 한 개, 그럼 18. 18은 물의 분자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염화수소라는 분자, HCl, 염화수소라는 분자는 같은 분자지만은 그 분자량이 다른 것이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이것은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소는, 자, 요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수소는 이 동위원소가 3가지가 있어요. 질량수 1, 2, 3. 이 3종류의 동위원소가 있고, 염소는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2가지가 있게 했죠. 35짜리가 있고 37짜리 2종류의 염소의 동위원소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염화수소 분자는 36이죠. 분자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37입니다. 37.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38이 되죠. 38.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39.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3하고 38입니다. 이것이 38. 요 38짜리 이렇게 해서 요것도 38이고 요것도 38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분자량이 40. 결국은 분자량의 종류가 5종류가 있습니다. 염화수소의 분자량은 종류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실험식 양이 뭐냐? 역시 실험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량을 다 합한 거죠. 자, 우리 소금에 대해서 소금 화학식량, 이것은 이 소금의 실험식 양이죠.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이 실험식으로 나타낸다.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 화학식 양이라는 것은 실험식 양인데, 자, 이것은 나트륨은 여기 나트륨 이온이죠.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간 것. 염소 이온은 전자가 하나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뒤에 나가면 공부하게 되는데, 전자 한 개가
떨어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이 원자 양에는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1837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질량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해도 오차 범위에 들어갑니다. 오차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트륨 이온이다, 염소 이온이다 이래 해도 이것을 그대로 원자량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원자량 그대로 23 그대로 사용하고 35.5 합하면 소금의 화학식 양은 58.5. 자, 이 구리 금속, 구리 금속 한 덩어리 같으면 이것이 무수히 많은 원자가 달아붙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하나만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구리의 실험식 양은 얼마냐? 또 63.5 하나를 나타낸다. 예, 이상으로 제 1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